기관실 시뮬레이션 공기압축기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장했던 시나리오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전시 제너레이터 스타트 로딩을 해보도록 하고 현재의 전원 상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클릭을 해보게 되면 현재의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제너레이터가 운전 중이고 이머전시 버스 바에만 440, 60Hz 전원이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차후에 메인 버스와 이머전시 버스 사이를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머전시 버스 바는 차단기를 닫아 놓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차단기는 넘버 3 440 피터 판넬의 가운데쯤에 이머전시 버스가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ON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머전시 버스바와 메인 버스바를 연결하는 차단기가 클로즈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메인 제너레이터를 구동 후에 ACB가 클로즈가 되면 이머전시 버스 라인의 버스 타이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고 메인 버스에서 이머전시 버스 라인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머전시 버스바는 보통 때에는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제너레이터 스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 공기가 필요한데 관련된 사항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컴프레스드 에어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MP181번 컴프레스드 에어 시스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에어탱크는 1번 에어탱크, 2번 에어탱크, 그 다음에 이머전시 에어탱크 3개의 탱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인 에어탱크로부터 감압을 해서 7바로 낮아진 컨트롤 에어를 위한 컨트롤 에어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 넘버1 에어탱크에 6.4바의 에어가 차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탱크는 0바로에서 지금 적색의 로우 프레셔 알람이 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인 에어 컴프레셔 익스펜션 탱크의 수위를 확인을 하고 에어 컴프레셔는 1번과 2번 에어 컴프레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에어 컴프레셔 중에 동작을 할 수 있는 전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어 동작을 할 수 있는 에어 컴프레셔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머전시 스위치 보드에는 넘버 2 에어 컴프레셔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넘버 1은 동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넘버 1 에어 컴프레셔는 메인 버스상에 물려있기 때문에 메인 버스상에 물려있는 넘버 1 에어 컴프레셔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 MP111번의 넘버 1 440 피더 판넬에 넘버 1 에어 컴프레셔의 차단기가 물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MS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넘버 1 440 피더 판넬이 이와 같은 메인 버스에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어서 이머전시 제너레이터로는 현재 메인 버스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넘버 2 에어 컴프레셔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넘버 2만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2 쪽에 해당되는 컨트롤을 위한 판넬을 열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차단기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스위치 보드에 가서 넘버 2 메인 에어 컴프레셔 차단기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프레셔에 스타트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켓 쿨링이나 사전에 이미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냉각수 등을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조작을 한 이후에 컴프레셔를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션 탱크에서 공급된 자켓 쿨링 라인이 이와 같은 라인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W28번 밸브를 열게 되면 내부에 쿨링을 끝내고 난 냉각수가 익스펜션 탱크로 리턴을 하든지 아니면 온도 컨트롤을 통해서 쿨러를 통해서 냉각을 하든지 67도로 현재 쿨링을 하도록 적절히 제어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시동 직후에는 냉각수 온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쿨러를 통하지 않고 67도 이하가 되면 바이패스가 돼서 다시 자켓 라인으로 들어갈 것이고 67도가 넘게 되면 쿨러를 통해서 냉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쿨러는 지금 현재 센트럴 쿨링 시스템의 쿨링을 통해서 공급을 대하기 때문에 쿨러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쿨러에 냉각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MP152번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눌러서 메인 센트럴 프레시워터 쿨링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투 오그저리 센트럴 쿨링 시스템 이 라인을 통해서 컴프레셔에 여기는 쿨러 쪽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쿨러 쪽에서 공급되는 요
청수가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센트럴 쿨링 프레시워터 펌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차단기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전시 스위치보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넘버 2 센트럴 쿨링 프레시워터 펌프의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차단기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넘버 2, 넘버 1 센트럴 프레시워터 쿨러도 해수를 공급을 해가지고 냉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쿨러를 통해서 청수를 사용하기 전에 청수의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쿨러를 위한 시워터를 또 먼저 공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쿨러를 조작을 할 수 있는 해수 쪽 라인을 먼저 조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화면은 메인 시워터 쿨링 시스템이 되겠고, 메인 시워터 쿨링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쿨러가 좌측에 있는 1번, 2번 센트럴 프레시워터 쿨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해수를 통한 냉각수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해수 냉각을 위해서 필요해 공급하는 펌프가 1번, 2번, 3번의 메인 쿨링 시워터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펌프 중에 지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펌프는 이머전시 스위치 보드에 가보게 되면 넘버 2 메인 시워터 펌프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펌프만 조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올려주고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 넘버 2 펌프에 차단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3번은 에어 컴프레셔 1번과 같이 메인 버스상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에 최초 유입하는 곳이 되겠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C체스트의 로우 쪽하고 C체스트 하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의 발라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가서 발라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라스트 시스템 눌러보게 되면 현재의 선박의 발라스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트나 스타보드 쪽 모두 양쪽 다 해수가 발라스트 워터가 가득 차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현재의 쉽 드래프트 상태를 보게 되면 선미 쪽이 9.8m, 선수 쪽이 7.4m로 선미 쪽이 약간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피크 탱크 쪽이 물이 차여 있고 포어 피크 탱크 쪽은 물이 해수가 좀 적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박 사양상 쉽 퍼티큘러 쪽에 이동을 해가지고 선박의 드래프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평균 드래프트가 14m고 맥스 드래프트가 17m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9m에서 7m 정도의 드래프트는 지금 거의 공선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드래프트 결과를 보게 되면 배 자체가 지금 화물이 없는 상태라 많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압을 위해서 C체스트는 로우 쪽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체스트 쪽에서부터 밸브들의 라인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W01번 밸브를 열고 다음에 필터를 거쳐가지고 SW02번 밸브를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이프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 넘버 2 메인 쿨링 시워터 펌프 쪽 입구 밸브 만나게 되고 입구 밸브를 열어주게 됩니다. 다음 쿨러 쪽으로 가보게 되면 2번 쿨러의 입구 밸브, 쿨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출구 밸브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선해변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쪽 쿨러는 이 분기점 라인에서 위로 올라가면 W39번 밸브 들어가서 S37 밸브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해변으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밸브 라인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메인 쿨링 시워터 펌프를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오토로 두고 압력하고 물의 흐름을 유체 흐름이 애니메이션으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선회로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우 C체스트를 통해서 입력된 해수가 쿨러를 통해서 선해변으로 배출이 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시워터 쿨러 쪽에 냉각수에 해당되는 해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메인 센트럴 프레시워터 쿨링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서 냉각수 쪽 실제 청수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수는 쿨링 프레시워터 익스펜션 탱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LT 100번 출구 밸브를 개방을 하고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이 센트럴 쿨링 프레시워터 펌프 넘버 2 쪽으로
유입이 되겠고, 입구 밸브 LT66번 밸브를 개방을 하고, 쿨러 쪽에 입구 밸브 LT19번 밸브 열게 되면 쿨러 내부로 들어가서 나와서 오그저리 센트럴 쿨링 시스템 쪽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1번의 쿨러도 마찬가지로 LT18번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조 센트럴 쿨링 시스템 라인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밸브나 기타 파이프들을 확인을 재차하고 난 다음에 밸브 라인업이 종료가 되면 펌프를 스타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구 압력이 0.7바가 되겠는데 스타팅 후에 압력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토로 두겠습니다. 압력이 상승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출수되는 파이프라인이 2.7바, 온도가 27도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온도 조절을 위한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뜨고 PID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는 온도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설정 제한되는 온도를 적절히 설정해주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해당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추후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에어 컴프레셔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182번 눌러서 이동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메인 에어 컴프레셔의 자켓 쿨링 프레시워터 쿨러의 입구 단까지 현재 냉각을 위한 프레시워터가 공급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사용하고자 하는 개소의 LT82번 밸브만 개방을 하게 되면 냉각수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쿨링을 위한 프레시워터가 공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컴프레셔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컴프레셔의 에어 출구 밸브 A09번 밸브를 개방을 하고 밸브 쪽 라인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 탱크 입구 밸브 A12번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우선은 6바 정도가 넘버 1 쪽에 차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양쪽의 탱크를 다 차징을 할 게 아니고 우선 한쪽을 먼저 차징한 다음에 발전기를 살려서 전원을 복귀한 다음에 넘버 1 에어 컴프레셔를 통해서 양쪽의 2개의 에어 컴프레셔가 넘버 1, 2 이머전시 에어 탱크까지 한꺼번에 차징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절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구 쪽에 라인업이 끝나고 냉각수 쪽 라인업이 다 끝나게 되면 넘버 2 에어 컴프레셔를 스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1단에서 지금 현재 0.5바, 그 다음에 2단에서 0.5바 되어 있는데 압력이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하고, 현재 출구 5바, 5.5바, 6바 해서 상승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출구 쪽에 에어 압력이 지금 현재 41도 점점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 압력이 1.5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컴프레셔의 자동 운전을 놓게 되면 자동 운전의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에 해당되는 압력과 스톱에 해당되는 압력을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3바, 그 다음에 스톱이 26바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서 상승을 시키거나 하강을 시켜서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눈금에 초록색 눈금이 컴프레셔의 스타트 위치가 되겠고 빨간색 눈금이 컴프레셔의 스톱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상으로 확인을 해도 언제 운전이 되고 정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종 또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는 냉각수 자켓 라인 쪽에 냉각수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나중에 아웃리트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해서 컴프레셔가 트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냉각수 밸브는 개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토 드레인 타이머 인 미니트가 있는데 현재 눈금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분, 5분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분과 관련된 밸브에 적용하는 밸브는 보이는 요 밸브가 되겠습니다. 지금 밸브 헤드가 사각으로 돼서 하얗게 칠해진 요 밸브가 3분 뒤에 한 번씩 동작을 해서 내부에 드레인을 빼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동으로 드레인을 빼고 싶으면 A33번 밸브를 개방을 해서 잠시 왔다가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는 압력이 적색 로우 알람 온 알람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발전기를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바 정도가 되면 발전기를 스타팅할 정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상태에서
우선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 컴프레셔 오퍼레이션으로 저장을 해 놓고 저장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드 시나리오에 저장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에어 컴프레서의 운전과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